여러분 안녕하세요. 79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급자족 농장 조성에 대해서 구독자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유튜브에도 구독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토양 살리기, 유기물 멀칭과 접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구독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그 한번 이제 영상을 녹음해서 이제 리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구독자님의 닉네임이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불편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구독자 대상으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불편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수정을 해서 새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님의 이제 질문을 할 때 닉네임은 어쨌든 올라갈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영상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때 닉네임은 빼겠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 놓고 조금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질문을 남겨주신 거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면은 여러 사람들이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급자족 농장이거든요. 자급자족 농장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급자족 농장을 이제 창업하시고 조성하신 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그 제 리뷰를 하게 되면 좀 양해를 구하시. 혹시나 이제 구독자님의 닉네임이 안 들어가게 돼서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크게 앞으로를 위해서 이게 제가 이제 구독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질문은 뭐냐 그러면요. 환경명 조술이고 이제 지역은 노출 뭐 적어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농사를 지어왔으며 1년 반 이상 방치하여 상당한 잡목과 풀들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올봄 제주로 이사와서 낫으로 풀을 베고 멀칭했는데요. 질문 1. 그 자리에 풀 멀칭을 놔두라 하셨는데 그냥 긴 상태로 억새 같은 경우 상당히 두껍고 깁니다. 놔둬도 될까요? 아니면 잘 썩게 잘게 잘라야 할까요? 산다리 같은 가시넝쿨들은 멀칭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 이것도 멀칭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질문 두 번째입니다. 낙천리에 있는 제 밭은 흙이 얕습니다. 주위 분들은 밭이 돌을 갈아서 흙으로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권유합니다. 농기술센터에서도 토양 분석과 토심이 깊지 않아 토양 계량인 안반 파쇄와 객토를 권장. 이 방법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군요. 풀 멀칭하는 방법만으로는 나무를 키워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제 답변에 그 피드백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드리려는데 어쨌든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남기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질문 1입니다. 자, 풀멀치 놔두시는 긴 상태, 억새 같은 경우 상당히 두껍고 놔도 될까요? 지금 이제 나무를 키운다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억새 같은 거 해도 괜찮습니다. 길게 놔도 되고요. 오래 가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올 늦봄이 와가지고 이제 멀칭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갈색 상태에서 이제 멀칭했다는 거거든요. 길고요. 어쨌든 나무 키우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갈색 유기물이 더 좋고요. 잘 썩게 잘게 잘라야 할까요? 잘게 자르면 뭐 그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굉장히 작게 뭐 5cm, 10cm 자를 필요는 없거든요. 되려 조금 긴 상태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밭 상태에서 억새가 자랐다는 건 굉장히 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벨면서 반 정도 낫으로 한 번 정도 탁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딸기 같은 가시넝쿨을 멀칭하게 넘으시는데 이것도 멀칭에 사용해서 지금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요. 산딸기 같은 가시넝쿨 같은 거는 이제 밑에 넣으시고 위에 억새 같은 걸 위에 덮으면은 지장 없는 거죠. 근데 산딸기 같은 가시넝쿨이 위로 올라와서는 이제 그 사람이 나무 그 키우는데 멀칭은 괜찮지만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가시는 이제 노출돼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뭔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표면층에 먼저 산딸기랄까 가시농구 같은 거 멀칭하시고 억새 같은 거 위에 덮어주면은 뭐 무난하라 봅니다. 자, 멀칭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 밭은 흙이 얇습니다. 지금 돌을 갈아서 흙으로 만드는 자, 이거는 뭐냐면 트랙터의 뒤에 그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만한 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돌을 흙으로 이제 완전히 갈아 그 버리는 그런 트랙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랙터 뒤에 이제 그런 그 돌 가는 기계를 부착해 가지고 이제 하는 작업인데요. 뭐 일반 밭가리보다는 좀 돈이 비싼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객토로 그 안반을 제거한다는 뭐냐면 포크레인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나무 키우는 데는 지장 없다 봅니다. 저는 이제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돌 갈 필요도 없고 안반 제거.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제주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무 그 제주도의 그 밀감밭들이 거의 안반 위에 심어져 있거든요. 흙만 조금 있으면 이제 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 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으로 그 화강암 아닙니까? 뭐 화강암이라 했나요? 이제 금방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요.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 기포들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그 뿌리가 뻗어가기 때문에 나무의 뭐 뭐랄까요 가뭄에 아니면 장마에 피해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네랄 같은 게 많아서 이제 당도도 높고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장은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지장 없다 봅니다. 그런데 나무가 뭐냐 뭐 계속 파고 뭐 팔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심어놔 가지고 크면 이제 반출하고 뭐 그럴 때는 불편하겠죠.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구독자님께서 좀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뭐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풀멀칭 방법만으로 나무를 키워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처음 한번 이제 토양 유실이라든가 토양을 보호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멀칭을 한 번으로서 그 다음에 나무 키우는 데는 지장 없고요. 되려 이걸 권장합니다. 대개 보면 일반 과수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성 재배에서 녹비 작물을 매년 해서 멀칭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잡초 같은 거 나면 이제 수시로 이제 1년에 몇 번을 그 베고 멀칭시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그 지금 과수편 나무편은 안 갔습니다만 그때는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처음에 멀칭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멀칭 굳이 외부에서 가져와서 멀칭하지 않고 나무 키우는 게 맞다. 그 무난하다. 또 그걸 권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에 나무 키우는 편에 가서 좀 자세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서요.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작업자동 농장이랄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질문을 남겼습니다. 댓글로 해서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요. 나무를 키우는 게 맞는지, 나무만 키우는 게 맞는지, 혹시 다른 걸 키우지 않는지. 그래서 있다 그러면 다른 작물, 어떤 전업농인지 또 자급농 이런 정보를 좀 적어달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운다면 어떤 나무를 키우는? 왜냐하면 나무도 이제 우리가 유실수, 열매를 많이 달는 과수 있죠. 그런 거라든가 관상수,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 활엽수도 다르거든요.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 나중에 나무편에서 과수편에서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주십사 하는 그 댓글을 단다.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저희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작업자적 농입니다. 아까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아까는 이제 나무만 키운다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채소와 가수거든요. 나무 유실수나 유실수가 아닌 이제 침엽수라든가 관산용이 아닌 열매가 많이 달리는 이제 과수거든요. 그다음은 또 채소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제 질소 생산이 달라야 되고 멀칭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밭 조성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까는 내 나무만 키운다 했었거든요. 또 지형을 고려한 나눈 다음 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1000여평이고 임야가 300평이 있다는. 그러니까 임야가 있으니까 보통적으로 2년 정도 돼가지고 그 가시덩크라도 억새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 농공지 하다가 이제 휴경 상태에서는요. 그런 임야가 있다라는 건 뭐냐 주변에서 농사 지어도 안 지은 곳이 꽤 오래 있었다는 거고요. 묵은 밭이라 그러죠. 열매 수확할 감길.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생에 보면 이제 열매가 이제 몇 개씩
안 달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수천 년 동안 계속 지나면서 강한 그 씨앗만 계속,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재배하는 이 토종이라 그러지, 이제 재배한다 했거든요. 하지만은 토종도 이미 상당수가 몇십 년 동안 이제 밑거름으로 키워졌거든요. 비료 퇴비 같은 게 키워졌기 때문에, 물에서는 야생의 나무같이 그런 거를 구해서 키운다 그래도 이미 새로 심을 때 같은 게 사람을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야생의 그 잡초같이 강하게 키우지 못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냥 관리라든가 그게 달라야 되거든요. 뿌리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토종을 키운다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극찬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저도 이제 토종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 기회 나면 이제 저도 방문하고 싶은 농장인 것 같아 기대되고요. 제가 이제 그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농지 상태는 친환경 지었었고 2년 정도 휴경 상태라는 거, 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잡목, 가시덩굴이라든가 그게 있나 봅니다. 또 농지 규모는 이제 1000여평 임야가 있다는 거고요. 농업 생산 형태는 작업자족농이고, 그다음 농장 운영 형태는 정원형 농장. 정원형 농장이라는 건 그 밭 지형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퍼머컬처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밭 지형을 유지하면서 정원형 밭을 만든다 그런 내용은요, 거의 퍼머컬처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짐작입니다만은 이래 추측을 해보는데 퍼머컬처형의 정원형 농장을 이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배 작물은 이제 아까 채소, 과수라는 거 토종 중심이고요. 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 중에서 과수, 이제 열매가 많이 달려야 되는, 그리고 또 질소 생산이 많아야 되는 이제 채소. 그러니까 멀칭 방법이라든가 토양의 어떤 미생물 종류도 다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질소 생산이라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그 구독자 피드백 끝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계속 진행할 건데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면요. 풀멀칭 그대로 놔뒀으나 억새 같은 경우 그냥 두껍게 놔도 될까요? 나무는 유실수 같은 경우는 놔도 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채소도 재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채소 재배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제 세 가지 밭 형태로 만들 겁니다. 아마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이제 두둑을 만들어서 멀칭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틀밭을 만들어서 멀칭한다든가, 아니면 평지에다가 멀칭할, 그러면 이제 거에 따라서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두둑을 만든다, 아니면 틀밭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낫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잘라서 뭐 5cm, 10cm가 아니고요. 뭐 30cm, 50cm, 뭐 억새 같은 게 반 정도만 쪼개도 이제 멀칭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나무 같은 경우, 유시도 같은 경우 그대로 해도 되고요. 자, 산다리 같은 가시농가 이쪽에는 이제 뭐랄까 채소 재배하는 쪽에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시가 오래 가거든요. 2년 이상 갑니다. 왜냐하면 가시 부분은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하지 마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무 재배하는 쪽에 밑에 멀칭하고 위에 억새 같은 거 덮으면 무난하다라는 말씀드려요. 제 밭은 흙이 얇습니다. 주위분들은 돌을 갈아서 흙을 만들어 권장합니다. 그다음 농센터에서 이제 안반을 제거하고 아니면 객토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두 번째 답변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밭의 지형을 유지하면서 정원형 밭을 만든다. 이거는 뭐냐면 지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퍼머컬처형이거든요. 퍼머컬처형에서는 영구적인 자연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밭의 형태라든가 밭의 뭐 돌이라든가 그런 걸 최단으로 유지하면서 자연을 유지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밭을 만들겠다는 그 이양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두셔도 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나무 재배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근데 채소 재배라면 그 밭 안에서도 전부 다 돌이 있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한 부분에 그 디자인할 때 채소밭은 또 토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돌이 많은 지역은 이제 나무 같은 거 키우면 되거든요. 토종 나무가 토종 유실수니까 또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풀 멀칭하는 방법만은 나무를 키우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풀 멀칭 한번 하고 나무를 키우는 게 유시수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게 이제 멀칭이란 개념은 뭐냐? 토양 살리기에 환경을 이제 토양에 수많은 이제 미생물 동생물 살지 않습니까? 토양을 보호하고 그런 쪽에서 멀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살리기에 70% 80%는 어디냐? 토양 이제 표토층과 심토층. 나무가 1m 자란다면 이제 50cm, 80cm, 1m까지 뿌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쪽에 토양을 살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장은 전혀 없으면 풀멀칭 한 번으로 끝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나무 편에 가서 과수 편에 가서 자세히 소개하고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풀멀칭은 처음에 한 번이면 족하다. 이걸로 나무를 키우는 게 맞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근데 채소밭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채소밭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제가 재배하는 것과 이제 그런 정보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밭 조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거 끝나면은 이제 밭 조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기물 멀칭과 이제 접종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밭 조성에 들어갈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은 할 거라 봅니다. 제가 이제 피드백을 조금 더 드리면요, 이제 1000여평 아닙니까? 농장 규모. 그런데 이제 지금 지향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지금 화학농도 아니고요, 2그룹이나 3그룹이 아닌 4그룹과 5그룹을 추정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지금 유튜브 학교에 계속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댓글도 제일 많이 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농의 4그룹과 5그룹을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연농의 4그룹, 5그룹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힘든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지배력을 못 한다는 거고, 지배력을 못 가집니다. 1000여평인데 되게 보면 이제 100평도 농사를 버거워하시면 되게 많으세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 다 이제 제초제하는 것도 아니고 비닐 씌우는 것도 아니고 밭갈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력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배력을 갖는 관리 방법을 찾으셔야 되죠. 근데 1000여평이 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 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86 아시안 끝나고 이제 농사 짓다가요, 새로운 걸 이제 찾아서 이제 거기서 부닥친 게 뭐냐면 이제 생산포화, 양배추를 재배했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4년마다 주기가 있어가지고 뭐 시장 포화되고요. 3년 동안 중송아지 사가지고 3년 키하고 큰 소가 되고 송아지 낳는데 이제 되려 더 쌌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새로운 농사를 그때는 이제 화학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6 아시안게임 끝나서 이제 새로운 농사 찾아가서 하는 게 이제 자연 치유 같은 이제 그런 농사를 지향하고 있고, 이제 그 치유적인 농사를 이제 찾아서 이제 한 16년 정도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그 많은 농장을 이제 둘러봤지 않습니까? 그때 봤을 때에 자연농에 4그룹, 5그룹 하신 분들 지배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지배력 가지신 분도 몇몇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몸이 망가질 정도로 노동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배력을 갖는 농장 활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걸 못하게 되면 거의 뭐 방치형으로 간다는 거죠. 관리하는 가꾸는 자연수가 같이 되면서 자연을 유지하면서 그런 농사 짓는 지배력을 꼭 갖추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을 잘해야겠죠. 또 특히나 이제 정원형 농장 이제 밭을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지향하시니까 퍼머컬처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축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배력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모를 가지고 또 작업자족 농장을 한다 그러는데, 작업자족이 뭐냐, 그냥 내가 먹을 것만 생산할 면적인지 아니면 이제 작업자족도요 보면 이제 자족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작업은 뭐냐, 먹을 걸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정도 예금을 못해도 그 정도로 이제 생산해서 조금은 내다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작업자 면적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지배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자족도 아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거의 맞춰서 지배력과 디자인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야 또한 뭐냐면 이제 지금 정원용이고 자급자족한다는 건 뭐냐면 공유적인 농장, 개방형 농장을 원하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폐쇄형이 아닌 생산해가 내다 파는 이제 전문이 아니고 교류하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 정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품질이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장 활동이라든가 이걸 해서 공유하겠다는 그 생각을 뭐 제가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보면 이렇게 그 공개형 그 개방형의 자급자족 농장을 많이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쇄형과 이제 개방형은 전혀 디자인이 다르고 지배력이 달라지거든요. 공유 가치가 달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외부 분들이 환경적인 가치라든가 기술적인 뭔가 달라야 되고 아니면 이제 품질적인 생산한 농산물들이요. 그리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이런 가치. 더 얘기하면 이제 치유적 가치, 질병이죠. 이런 것들 농업적 가치가 있는지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지 공유적인 내가 이것이 정말 외부 분들이 제주를 가면 어느 농장을 가고 싶고 제주시에서 한 40분, 1시간 걸리거든요. 여기까지 찾아가는데 뭔가 공유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배울 곳이 있다. 또 농장주와 얘기 나고 싶다. 이러한 또 가가지고 농사 기술을 또 배우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죠. 나이가 드시고 이제 나갈 때 농업에 뭐 지금의 농업은 되게 생산해서 농산물이라고 하는 이제 생산량 그걸로 해서 이제 지금 모든 걸 그 가치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환경적인 가치, 기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면 굉장히 그 생산하는 거기에 상품의 가치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유적인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벌써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디테일 하시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학농 있고 친환경 있고 유기농 있고 자연농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농에서도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있지 않습니까? 유기농도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농에도 2그룹 있고 3그룹 있고 4그룹 있고 5그룹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맞추셔가지고 하시란 말씀. 아까 그런 그 썩게 그래서 잘 썩게 뭐 유기물을 잘라서 이제 멀칭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표현은 뭐냐면 지금 화학농과 2그룹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공유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누구나 하니까요. 근데 4그룹에서 4그룹인데 5그룹인데 화학농 한다면 다르겠죠. 2그룹이 아닌 유기농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대한민국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농도 지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하지만은 2그룹 자연농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그룹, 5그룹 제대로 이렇게 공적 가치를 하시는 분들 없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교육도 하고 이런 거 만나는 거거든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어 사용이 지금 용어 사용은 뭐냐 2그룹 용어 사용이고 화학농과 친환경의 유기농의 용어 사용인데요. 아까 썩게 하는 그 반려를 얘기하거든요. 빨리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 유기농을 멀쩡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토양의 미생물과 동생물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양분을 공급하고 그들이 알아서 양분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르죠. 잘 썩게라는 거는 반려의 개념에 우리가 말하면 이제 화학농 2그룹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생산입니다. 생산에 어떻게 뭐 그 토종을 하신다 그랬는데 채소도 하신다 그랬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라는 아까도 자급 수익형을이라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품의 그 양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팔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나라 농업이 99% 그렇게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예가 될지 모르겠으면 200원, 300원짜리 품질은 이제 생산 과잉 아닙니까? 500원 친환경 같은 게 500원짜리 계란 품질 같은 농산물은 거의 뭐 10%도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향했던 1,000원짜리 계란과 같은 품질의 농산물은 0.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지향하시는 건 이쪽의 품질, 뭐 가격을 떠나서요. 그렇다면 이런 그 상품의 양으로 이제 그런 품질적인 것도 있겠죠. 그걸로 해서 이제 가치로 평가받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생산 과정, 기술적인, 품질적인, 뭐 치유적인 이런
지속 가능한 가치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생산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넣으셔가지고 지금 지향하는 건 이제 그쪽입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용어 사용이라든가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저희들 그 지금 진행하는 그 내용에서 보시면요. 아마 용어 사용이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는 교육에서도 거의 많은 제일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전데 용어 사용에 지금 이걸 보시면은 좀 뭐랄까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용어 사용에 대해서 제가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퍼머컬처의 농장을 지향하는 것 같다 추측을 해서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제가 리뷰한 거 보니까 퍼머컬처 농장 맞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셨거든요. 그런 퍼머컬처는 뭐냐 영구적인 자연이거든요. 지금까지 유지한 자연을 파헤치지 않고 그 최단으로 그걸 이용하면서 농장을 지속하는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의 그 퍼머컬처 농장들이 보면 대부분적으로 이제 2그룹 화학농이나 이제 유기농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자연농도 그래도 2그룹 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또 자연농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농장을 할 때에 뉴질랜드에서 공동체에서도 이제 오셨어요. 그 우리나라 분도 그리고해서 이제 배우시고 퍼머컬처도 하시고 이제 배워오신 분들이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통역도 했는데요. 그분들이 뭐냐면 저희 농장에서 둘러보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가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하는 퍼머컬처는 뭐냐 자연을 유지하면서도 유기농을 하고 있었어요. 유기농은 바깥에 하지 않습니까? 퇴비를 쓰고요. 퇴비도 만들지만은 저희들 만드는 퇴비하고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속효성의 퇴비 작물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시고 이제 극찬했던 게 그거거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 진짜 지속 가능, 진짜 퍼머컬처는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퍼머컬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농장 할 때요. 그래서 퍼머컬처이 그분들이 이제 그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보니까 이제 빌 모리스라는 호주에서 1970년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 보면 대부분이 이렇더라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퍼머컬처 농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유지. 지금 흙 그 많다 적다 뭐 파쇄하고 돌 안반 그럼 그걸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퍼머컬처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까지 이해를 다 못하신 거죠. 용어 사용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시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더라는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은 드리게 된대. 그리고 지속 가능하면서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농업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자율적 시스템이거든요. 작업하는 시스템, 자족하는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배력이 있어야 되고요. 디자인을 잘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퍼머컬처에 그 지향한다는 건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적 가치에서 뭐랄까 지금 그대로 가서는 뭐냐 용어 사용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사용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자연농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 농가를 굉장히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럼 얘기하실 때 보면 이제 자연농업은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농사 기술을 가면요 용어들이 어디 것이냐면 화학농에 쓰고 2그룹을 써버리십니다. 분명히 자연농 4그룹과 5그룹을 지향하는데 2그룹에 얘기를 하시고 화학농과 유기농의 용어를 쓰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기술화 안 됐고 뭐냐면 이제 지식화 안 됐기 때문에 또 그게 틀렸는지 맞은데 생각도 안 하셔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가치를 못 만들어내는 한 부분이라 보거든요. 그게 자연농의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그 닉네임은 빼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제가 가진 정보만으로 이제 리뷰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남겨주시는 그 주말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작업자동 농장, 전업농도 이제 체류형 농장, 체험 농장, 휴양 농장, 체류형 농장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앞으로 피드백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오늘 용어 사용이 불편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